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프리 헌틀리의 블로그 게시글인데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개발자들이 커서 AI 같은 도구를 쓰긴 쓰는데, 뭐랄까, 그냥 구글 검색 대용? 네네, 이거 찾아줘, 저거 만들어줘, 약간 이런 식이죠. 맞아요. 딱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 엄청난 잠재력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구의 본질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통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 코드 생성 요청을 넘어서요. 네, AI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한 거죠. 특히 커서 규칙, 영어로는 커서 룰스라고 하는 이 기능을 어떻게 써야 개발 생산성을 진짜 확 높일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AI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랄까 내 입맛대로 길들이는 거죠. 오, 길들인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자, 그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자료에서 지적하는 그 흔한 실수들부터 좀 보죠. 네,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커서를 코드 검색 엔진처럼 쓰는 거. 네, 그리고 너무 막연하게 그냥 XYZ 기능 구현해줘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예요. 맞아요. 구체적인 맥락이나 지시 없이요. 이게 마치 커저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해주는 무슨 만능 에이전트가 아니라 그냥 좀 똑똑한 아이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LLM 결과물 자체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가능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가 커서 규칙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숨겨진 보석, 킬러 기능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오해라면 어떤 식의 오해일까요? 예를 들어 그냥 특정 작업 하나하나를 지시하는 규칙만 만드는 거예요. 뭐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만드는 규칙 파일 예시처럼요. 근데 그건 저자가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올바른 접근법은 뭔가요?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특정 코드 구현 하나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요. 수천 개의 작은 프롬프팅 규칙들로 구성된 일종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스테들립 같은 걸 구축하라는 거예요. 수천 개요? 와. 네, 그리고 이걸 필요할 때마다 유닉스 파이프라인처럼 조합해서 쓰는 거죠. AI가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를 만든다. 강력해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좀 막막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시작은 어떻게 하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시작 자체는 의외로 간단해요. 일단 규칙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지부터 정하는 규칙을 만들라고 해요. 규칙을 저장하는 규칙이요? 네. 예를 들면 프로젝트 루트 아래 .커서 룰스 디렉토리를 만들고 파일 확장자는 .mdc로 파일명은 케밥 케이스, 그러니까 add license header .mdc처럼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요. 아하, 일단 구조부터 잡는군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뭔가요? 커서 AI에게 직접 규칙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AI한테요? 직접? 네, AI가 뭘 잘 해냈을 때 혹은 실수했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 또는 이건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같은 규칙을 만들라고 시키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이게 바로 LLM 결과물을 프로그래밍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LLM이 원래 좀 확률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으니까 이런 규칙들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는 셈이에요. AI에게 규칙 만들기를 시킨다니? 정말 재밌는데요? 조자가 아들 비유를 들었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 비유가 딱 와닿더라고요. 아버지가 AI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에 비유했죠. 자전거 타는 법이요? 네. 처음엔 이게 페달이라고 알려주고 AI가 페달을 잘못된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조립하려고 하면 아니야, 그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해 라고 고쳐주는 거죠. 아, 그러면 다음번엔 같은 실수를 안 하겠죠. 결국엔 다른 자전거도 혼자 조립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훨씬 복잡한 페라리까지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거죠. 와,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그럼 실제로 이 규칙들을 활용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재밌는 예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자가 닉스라는 패키지 관리 시스템을 쓰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커서가 자꾸 베젤, 그러니까 다른 빌드 시스템을 추천하더래요. 아,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다시는 베젤 추천하지 마, 이런 취지로 노베젤이라는 규칙을 만들게 시켰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거군요. 그렇죠. AI의 특정 행동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add license header 같은 규칙이 있어요. 새 파일을 만들 때마다 특정 명령어를 실행해서 라이센스 헤더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오, 반복 작업을 줄여주네요. 네, 그리고 컨벤셔널 커미트 규칙도 유용한데요. 빌드랑 테스트가 다 성공하면 변경 사항을 컨벤셔널 커미트 형식에 맞춰서 자동으로 git 커밋까지 해주는 거죠. 와, 커밋까지 자동으로요? 이건 정말 편하겠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자동화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규칙들을 잘 활용하는 뭐랄까 효과적인 작업 흐름 같은 것도 제시되어 있나요? 네, 자료에서 제안하는 프로세스를 좀 정리해보면요. 일단 요구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논의하라고 해요. 가능하면 번호 목록 같은 걸로 구체화해서요. 상세한 요구사항 중요하죠. 그리고 그 요구사항은 파일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다시 컨텍스트에 넣기 편하겠죠. 관련 코드 파일들도 add 파일 같은 문법 써서 첨부하고 분석을 요청하고요. 네, 컨텍스트를 잘 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 테스트 코드 작성, 문서화 같은 걸 지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요? 코드가 바뀔 때마다 꼭 빌드하고 테스트를 실행해 보라는 겁니다. 아, 피드백 루프를 짧게 가져가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성공하면 git 커밋을 하고요. 이건 아까 말한 규칙으로 자동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핵심 루프는 이 다음에 나와요. 핵심 루프요? 네, AI가 실수를 했다. 그럼 즉시 개입해서 바로 잡아줘야 해요. 그리고 반대로 AI가 성공적으로 작업을 딱 완료했을 때, 이때가 중요해요. 성공했을 때 뭘 해야 하죠? 방금 아주 잘했어.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규칙을 업데이트해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아, 성공 경험을 바로 규칙으로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지속적으로 AI를 가르치고 개선하는 과정인 거죠. 결국 단순히 지시만 내리는 게 아니라 AI가 내 프로젝트와 내 작업 스타일에 맞게 점점 더 똑딱해지도록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 뭐랄까 훈련시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수많은 규칙으로 구성된 개인화된 스탠더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커서가 대박, 즉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을 확률, 그 성공률을 계속 높이는 거죠. 성공률을 높인다. 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추상화 수준이 높은 문제까지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웹사이트 전체를 빌드한다거나 DNS 설정을 한다거나 심지어 인프라 배포 같은 것까지요. 와, 정말 스케일이 퍼지네요. 저자는 심지어 미래 개발 환경의 모습 자체도 바뀔 수 있다고 예측해요. 지금처럼 우리가 IDE 창에 코드를 치는 방식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병렬로 백로그에 있는 작업들을 처리하고 개발자는 그 결과물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형태로요. 와, 1000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일한다고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인 비전이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커서 AI라는 도구 하나를 잘 쓰는 법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마치 나만을 위해 초고도화된 그런 AI 개발팀을 꾸리는 과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 자료는 특정 도구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AI와 어떻게 협업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AI 표준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는 생각, 어쩌면 이게 앞으로 AI의 잠재력을 정말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핵심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도 한번 여러분의 AI 활용 방식을 어떻게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